지난 한 주 동안, 그러니까 9월 둘째 주에 코스피 지수가 39포인트 올랐습니다. 퍼센트로는 2%가량 올랐는데요. 외국인이 한 주 동안에 3조 원 넘게 역시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참 긍정적인 한 주였는데요. 분석을 해보고 이번 주 전망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대우증권 역삼역 지점의 신혁승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규모 펀드 환매가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 공세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일단 주말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지난 한 주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소 이제 큰 폭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 약간 상승하는 마감세를 보였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의 폭발적 매수세 지속으로 상승 추세는 유지된 상황입니다. 단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이전의 매수세에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 매도세가 이제 강화되면서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 공세에 코스피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 지난 금요일에 간만에 양매수로 분위기 반전되는 징후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FOMC 회의 주요한 미국에서 이벤트가 있는데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점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 월화에 어떠한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번 주 핵심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상당히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월요일과 화요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에 FOMC 성명 발표가 있고 그 이후에 30분 후에 버냉키 회견이 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휴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리 16일과 17일에 어느 정도 윤곽인 모양새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을 보면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외국인이 7조 이상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두 번째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소 이제 부담감은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시리아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간은 이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FOMC 회의 결과 후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시장이 휴장 기간 중 달러 인덱스가 급 강세를 나타내게 될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제 개장 시에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특히 환율의 움직임을 우리가 매우 이게 잘 관찰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예상하기로는 자산 매입 규모를 현재보다 100억에서 150억 달러 축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선에서 FOMC 회의가 정말 양쪽 하나를 축소를 하더라도 큰 충격 없이 지나간다면 오히려 다음 주를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와 스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을 주실까요? 예,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9월 시장에 대해서 9월 위기설이라 해갖고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보일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강한 이제 상승세가 나왔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FOMC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아닌가, 미리 반영하고 있지 않나. 과연 FOMC 회의 결과가 안 좋다면, 이후에 안 좋다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죠.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추석 연휴가 이제 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부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3년 박스권에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서는 아무래도 기관의 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하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 변화를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9월 17일 내일이죠. 오후장에 양일간의 오늘하고 내일 양일간의 환율 변화와 수급 동향을 살피면서 포지션을 오후장에서는 구축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주식을 좀 팔고 넘어가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홀딩하고 넘어가시는데 그 부분은 내일 오후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천선에서 외국인의 굉장히 폭발적인 매수세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의 환매 매도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시장이 이제 큰 폭 상승 후에 횡보 또는 그 조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개별주 시장의 그 상승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차트와 실적하고 수급이 이제 삼박자가 갖추어지고 있는 그 코스닥 개별주에 대한 이제 관심도 이제 슬슬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상기에 언급한 그 삼박자가 갖추어야 될 종목, 갖추고 있는 종목으로서 KMH라든지 코스맥스, 에버다임, 남해학, 세코닉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번 주는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슬슬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이제 4분기까지 좋아질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들 좀 속속히 들리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개별주 관심 종목들 여러 가지 나열이 됐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대우증권 신혁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